일본 드럭스토어에 내 브랜드를 올리고 싶은데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드럭스토어 시장은 진입장벽이 노명하고 구조 자체가 한국과 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설프게 접근하면 바이어 미팅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입점하기 위해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본 드럭스토어 입점 전략의 전체 그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로 규모를 느껴보세요. 일본경제산업성 2023년 상업동태 통계에 따르면 일본 드럭스토어 업계의 연간 총판매액은 약 9조 엔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는 한국 전체 편의점 시장 규모와 비교해도 크게 앞서는 수치예요. 더 주목할 점은 드럭스토어가 단순한 의약품 판매점이 아니라 화장품, 식품 이등을 취급하는 복합생활 채널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화장품과 뷰티 카테고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점포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카테고리가 알려져 있어요. 즉 한국 K뷰티 브랜드 입장에서 이 채널은 단순한 약국 진열대가 아니라 일본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가장 강력한 접점 중 하나예요. 이 규모야 왜 입점 경쟁이 그토록 치열한지 납득이 되실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품 자신있게 만들었고 성분도 좋고 패키지도 예쁜데 막상 일본 드럭스토어 바이어에게 연락하려니 담당자 이름도 이메일도 어떤 형식으로 제안서를 보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상황이요. 사실 이게 대부분의 한국 브랜드가 처음 겪는 첫 번째 벽이에요. 일본 드럭스토어 체인들은 공식 웹사이트에 바이어 연락 거의 공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정답은 채널과 루트를 먼저 이해하는 것인데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구조를 풀어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쉽게 설명할게요. 일본 드럭스토어 입점은 좋은 제품에서 바로 입점이 아니에요. 반드시 순서가 있고 각 단계를 건너뛰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어요. 먼저 마츠모토 키요시 코스모스 웰시와 같은 주요 체인이 각각 어떤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고 어떤 카테고리에 강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그 다음 내 브랜드와 제품이 어느 체인에 가장 잘 맞는지 골라야 하는데 이걸 건너뛰고 아무 체인에나 접촉하면 거절당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체인이 정해진 총판 루트 상사 루트 전시의 루트 중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선택해서 실행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입점 조건인 납품 단가 MOQ, 최소 주문 수량, 판촉 등을 협의해서 계약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넣고 나면 어디서 막혔는지가 바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일본 드럭스토어는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체인마다 타겟 소비자 지역 전략 카테고리 강점이 완전히 달라요. 마츠모토 키요시는 도심과 주요 관광지 중심 점포를 운영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에게 인바운드 전략 관점에서 매력적인 채널이에요. 반면 웰시아 나츄라 드럭은 교회 주거 지역한 생활형 체인으로 실제 일본 생활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에요. 코스모스는 철저한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처음부터 대화가 체인이에요. 썬드럭이나 코쿠민처럼 뷰티 전문 코너를 강화하고 있는 체인들은 K뷰티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브랜드의 가격대 타겟층 제품 특성을 먼저 제의 중 어떤 체인과 가장 잘 맞는지 골라보세요. 많은 분들이 일본 드럭스토어 바이어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방법은 회신율이 매우 낮아요. 일본 바이어들은 모르는 해외 업체로는 콜드 이메일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가장 신뢰도 높은 접근 루트는 첫 번째로 일본 내 총판 도매상이나 상사를 통한 루트예요. 이미 해당 체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유통사를 먼저 섭외하면 그들이 체인 바이어와의 미팅을 주선해줘요. 두 번째는 전시회 루트인데 도쿄에서 매년 열리는 뷰티원이나 COSM이 토쿄 같은 전문 전시회에 출품하면 바이어들이 직접 부스를 방문하는 구조예요. 세 번째는 KOTRA나 한국무역협회 같은 지원기관을 활용하는 루트로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비용 부담 없이 첫 접촉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어느 루트가 내 상황에 맞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 5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실제로 입점까지 갈 수 있어요. 스텝 1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건발로 뛰는 기사예요. 입점하고 싶은 체인의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경쟁 제품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고 가격대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해요. 스텝 3에서 많은 분들이 게 한국어 자료를 그대로 번역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일본어로 제대로 된 성분 표기와 브랜드 소개 자료를 만드는 건 입점 협의에서 신뢰감을 주는 기본이에요. 스텝 4 바이어 미팅 제품만 설명하지 말고 이 제품이 해당 체인의 고객에게 왜 팔릴 수 있는지 데이터와 함께 설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본 바이어들은 SNS 반응이나 한국 내 판매 실적 가체적 근거 자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텝 5 조건 협의는 감이 아니라 숫자로 준비해서 들어가야 해요. 지금까지 일본 드럭스토어 시장 구조 체인별 전략 접근 루트 실행 단계를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하나로 수렴해요. 일본 바이어는 이 제품이 좋다는 말보다 우리 체인국이 이 제품을 살 이유를 듣고 싶어해요. 제품의 품질과 성분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 위에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이 체인에서 왜 이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지의 논리를 갖춰야 해요. 실제 드럭스토어에 성공적으로 입점한 한국 브랜드들은
대부분 SNS 화재성 한국 현지 판매 실적 또는 인바운드 관광객 수요 같은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바이어 미팅에 임한 경우가 알려져 있어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건 여러분이 이미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그 제품이 일본 시장에서 팔릴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예요. 그리고 그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이 있어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은 실제로 한국 브랜드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예요. 특히 일본 약사법 관련 부분은 절대 넘기면 안 돼요. 일본은 화장품과 의약부의품의 구분이 명확하고 표현 규제도 한국보다 훨씬 엄격해요. 예를 들어 미백주름 개선 같은 기능성 표현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총판 독점 조항도 꼭 짚어야 할 포인트예요. 일본 총판사들은 지역이나 채널에 대한 독점권을 계약에 포함시키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직접 채널을 추가하거나 다른 파트너를 붙이고 싶을 때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준비가 철저할수록 바이어의 신뢰를 얻고 빠르게 입점 협의가 진전돼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일본 드럭스토어 입점은 어렵지만 구조를 알면 길이 보여요. 시장 규모와 체인별 특성을 파악하고 올바른 루트로 접근하고 바이어가 원하는 논리, 무장한 브랜드만이 진열대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마침 오토키오시 선반에 올라가는 날을 J마켓 나비가 응원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일스토어 바이어 제안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실전, 템플릿과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